안녕하십니까. 12월 정기 안전 교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본 영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난리가 났네요. 지금 현대제철 그동안 3월부터 해서 별탈 없이 잘 지내왔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엊그제부터 이제 현대제철 협력사부터 지금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일단 12월 안전 교육 주제는 조금씩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겨울인데, 동절기 건강 관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육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겨울철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에 하나죠. 빙판길에서 미끄러짐 사고. 자, 빙판길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그다음에 양손에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도중에 미끄러진다.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가다가 넘어진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는 중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진다.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이제 안전 대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러짐 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두 번째, 바닥이 얼지 않도록 물기는 즉시 제거한다. 세 번째, 이동 시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바닥의 빙판 등을 확인하며 걷는다. 다음, 이동 시 수시로 신발 바닥의 눈을 털어준다.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보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작업화를 착용한다. 작업 전후 경직된 몸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을 수시로 실시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이동 시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바닥의 빙판 등을 확인하며 걷는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빙판길보다 공장 안에서 뭐 계단을 이용한다든가 하는데, 출퇴근 같은 경우 우리 할 경우 C지구 정문을 지나서 공장까지 좀 걸어야 되는데, 걸을 때 이제 겨울철이 되면 손이 시려우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당연히 넣게 되죠. 근데 만약에 넘어질 경우, 우리가 신체적으로 반사할 때 가장 빠르다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지금 손이 되겠죠. 손으로 넘어지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짚는다든가 할 수 있는데,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상은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실 수 있으면 겨울에는 손을 보온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장갑을 착용하시는 쪽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겨울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적인 요소와 사회환경적인 요소. 첫 번째, 겨울철 되면은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해서 당연히 춥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생활을 주로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운동이 부족하게 됩니다. 다음, 사회환경적 요소로서 연말에 업무 과정 등으로 해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과음이나 과식을 하게 되죠. 각종 뭐 송년이라든가 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 그리고 입시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환기계.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제1위를 차지하는 것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 뇌졸중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뇌경색, 뇌출혈.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 뇌출혈은 말 그대로 혈관이 터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추위와 스트레스 악화되는 심장병, 심장병에 이제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 최대 원인, 위험 인자는 흡연과 스트레스다. 그래서 제가 담배를 2017년 11월부터 지금 끊었습니다. 끊은 게 아니고 지금 참고 있네요. 담배 피시는 분들 한번 좀 금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자, 이 두 번째, 호흡기계통. 자, 겨울철 공기가 차고 건조해지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호흡기 점막에 방어력에 따라서 감기에 잘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기관지염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찬 공기로 기관지 경련이 일어나서 기관지 천식이 악화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감기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기 예방뿐만 아니고 몸이 처지고 아프고 그 만병의 근원이 이 면역력 기능의 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영양가 많은 음식 섭취를 잘 하면은 요 면역 기능을 상당히 좀 높여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기 계통. 자,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하여 소화성 궤양,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재발 악화되는 시기다. 겨울철에 하복부 통증이나 설사 또는 변비를 주로 호소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자, 그리고 40대 이상 성인은 위장 증상이 재발성으로 있을 때는 위 내시경 검사를 하여 악성 위 질환이 아님을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40대 이상일 경우는 내시경 검사,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싶을 때는 위 내시경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위암이 아닌가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소아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시 바이러스성 장염이 동반되어 구토 설사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근골격계.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과 관절이 유연성이 떨어져 관절의 부담이 커지므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악화되는 시기다. 자,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은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질 경우 쉽게 골절될 수가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자와 60대 이상의 남자는 골밀도 측정 검사를 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오이와 콩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멸치도 해당이 되겠죠. 많은 칼슘을 섭취를 해서 뼈 건강에 도움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특히 겨울철 되면은 운동 같은 경우도 잘 안 하잖아요. 귀찮고 춥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지금 높은 계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염병. 코로나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추동기, 가을하고 동절기에 농사일이나 등산, 사냥 등 야외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찌찌가무시병, 신증후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렙토스피라증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열과 근육통, 피부질환, 림파절 종대, 결막 출혈, 출혈성 증상 등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우 12월인데 예를 들어서 11월, 10월 말, 그 늦가을이나 야외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특히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은 예방 백신이 있으므로 전염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예방 접종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 다음 피부질환입니다. 건조한 겨울철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아토피성 피부염과 건선이 악화된다. 자, 아토피성 피부염은 겨울철에 나빠지고 여름철에 좋아지며 팔꿈치, 무릎, 목의 굴절부에 가려움증, 심한 홍반성 발진이 생기며 반부적으로 긁어서 피부의 태선화,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증상을 피부의 태선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건선은 팔꿈치, 무릎의 신축부, 두피에 잘 생기며 선홍색 구진과 은백색 인설, 비늘이 특징이다. 해가지고 이 아토피성도 아주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저는 이게 없는데 이거 보면 상당히 좀 괴로워하시는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 완치가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시기, 계절이 되면 이게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특히 겨울철에 또 몸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면 신경마비. 추운 날씨에 장시간 얼굴을 노출시키면 안면 신경마비가 잘 생긴다. 입 가장자리가 처지고 눈이 감기지 않고 혀의 전방 3분의 2 부분의 미각이 소실되기도 한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겨울철이지만 실내 크레인 운전실, 그다음에 뭐 현장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뭐 노출을 추위에 완전 노출되는 상태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은 안면 신경마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스크를 써 보셨잖아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염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꽃 피는 시기 봄철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은 비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올 3 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했잖아요. 해서 올해는 비염 때문에 고생을 안 했고, 그래서 왜 그런 증상이 없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스크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만 착용만 이런 거 잘해도 이런 안면의 신경마비, 이런 거 추위로 인한 이런 신경마비 이런 거는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은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스크 착용을 장시간 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건강 관리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겨울철에 또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인플루엔자.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이고, 증상은 전염 경로나 증상은 감기랑 비슷하다. 특히 고열, 심한 두통을 동반한다. 기관지와 후드 및 뇌나 심장으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자, 치료하고 예방 방법. 일반적인 감기 예방법 외에 예방 접촉을 통해 면역을 얻거나 감염 시 반드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된다. 예방 접촉. 우리가 이제 독감 접종, 여러분 맞으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이거 독감 접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요 감기입니다. 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에 대해서 아직 감기에 대한 특효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적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항상 몸을 청결히 하고, 영양가가 많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하고, 보리차나 등과 음료를 많이 마셔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약물과 대증요법으로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 거기에 맞는 약물을 복용을 한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하면 이제 감기에 잘 안 걸리고, 또 걸리더라도 좀 쉽게 극복할 수가 있겠지요. 자, 12월 교육은 짧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현대제철 협력사 엊그제부터 퍼져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좀 이 세력이 확장되지 않고 이 선에서 좀 멈춰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각자 몸 관리,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0년도 올 한 해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2021년도 1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